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양자 책 스터디에서 발표를 하게 된 김동욱이고요. 오늘 원래는 이제 다른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이제 일정이 생기셔서 3월로 미루시는 바람에 이제 제가 대타로 갑작스럽게 오게 됐습니다. 마침 지난주,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급하게 좀 랩업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토리 코드고요. 키타이프라는 사람이 처음 제안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근데 물리적인 의미는 수많은 페이퍼에서 수많은 새로운 의미가 많이 탐구가 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 분야의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론인데, 그래서 사실 뭐 책 한 권만으로 약간 토리 코드의 모든 면을 이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 톡 한 시간만으로 모든 면을 다 제가 전해드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제 각자의 필드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레퍼런스를 찾으면은 대가들이 꼭 한 번씩은 건드려 보는 주제라서 재밌는 인상적인 주제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제일 많이 참고한 건 최만수 교수의 책이고요. 챕터 6 퀀텀 에러 코렉션 챕터에서 이제 많은 그림을 따왔습니다. 그림이 좋은 그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대략적인 목차는 처음에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스테빌라이저 포멀리즘에 대해서 마침 리뷰를 했었는데, 그 이제 챕터 6의 중간까지거든요. 3분의 2 정도는 이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고, 이제 마침 남은 3분의 1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먼저 빠르게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토리 코드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게 뭔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피직스 비하인드 토리 코드는 토리 코드를 왜 물리학자들이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제 살짝 맛보기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테빌라이저 포멀리즘이 뭐냐?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들, 지난 시간에 아니라 제 예전 톡에 안 오신 분들도 있고 하실 테니까 빠르게 리뷰를 하면은, 얘는 에러 코렉션 코드라는 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처음 이제 에러 코렉션 코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코드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얘는 피지컬 큐빗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힐버트 스페이스 안에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있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웨이브 펑션들은 물리적으로 어떤 상태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로지컬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 밖에들은 전부 에러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게 있으면은 이거랑 제일 가까운 뭔가 코드 스페이스의 원소를 찾아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 스페이스 안에 있는 원소들은 이제 적당히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서로 오해가 안 되도록 잘 이제 짜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에러 코렉션의 기본 아이디어인데, 스테빌라이저 포멀리즘은 이걸 이제 스테이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오퍼레이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리면은 all states가 여기 있을 때 코드 스페이스 U를 이렇게 안에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종류의 스테이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까만 거, 빨간 거, 예. 그래서 어떤 오퍼레이터들을 이제 코드 스페이스의 스테이트에 가하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오퍼레이터들은 에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에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스테빌라이저라고 부릅니다. 코드 스페이스를 보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에러로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코렉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이제 까만 거에서 파란 점으로 바뀌었을 때, 이걸 우리가 알아채는 방법을 에러 신드롬을 캐치한다고 합니다. 에러 신드롬, 에러 신드롬. 그리고 이제 파울리 그룹에 대한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n 개의 스핀을 모아놓고 x, y, g 아이덴티티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생각했을 때, 걔네들이 전부 안티 커뮤터 하거나 커뮤터 하거나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에러를 만들어주는 애들은 다 안티 커뮤터 하게 돼요. 스테빌라이저 하고는. 그리고 또 요런 제3의 종류가 있는데요. 얘는 non curable error인데, 그러니까 아까 까만 거에서
파란 점으로 가는 거는 코렉션이 가능한 에러거든요. 얘는 코드 스페이스 바깥으로 밀어나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랑 제일 가까운 코드 스페이스의 원소로 다시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빨간 점으로 가버리면은 이 코드 스페이스 안에 다른 원소로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얘가 처음부터 다른 값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에러에 의해서 오염이 돼서 값이 바뀐 건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대신에 얘네들은 그래서 에러 관점에서는 고칠 수 없는 거지만 반대로 유용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로지컬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Z 바, X 바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얘는 각 스핀에 대해서는 Z랑 X로 액트하는 게 아니지만 코드 스페이스라는 서브 스페이스로 바꿔서 생각하면 그 안에서는 Z 혹은 X 같은 유용한 스핀 오퍼레이터들로 액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에러로 만약에 얘네가 발생을 했으면 그게 안 좋은 일이지만 그걸 최대한 억제를 하면 우리가 얘네들을 일부러 발생시켜서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바꿀 수 있는 유용한 연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들을 나눠서 여기 이제 이 집합 그림은 여전히 스테이트지만 화살표들은 다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오퍼레이터들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스테빌라이저 포멀리즘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몇 개의 로지컬 큐빗을 우리가 그 표시할 수 있느냐. 사실 이 식 때문에 스테빌라이저 포멀리즘이 유용한 건데요. 그러면은 피지컬 큐빗이 n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로지컬 큐빗이 n 로지컬만큼 남아있길 바란다. 그랬을 때 얘는 스테빌라이저의 개수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코드 스페이스를 안 바꾸는 오퍼레이터들의 개수를 세기만 하면 로지컬 큐빗이 몇 개인지 몇 개 남았게 되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포뮬러 때문에 스테빌라이저 포멀리즘이 많이 유명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유용하다고.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토리 코드 얘기를 하자면요. 토리 코드의 셋업은 기본적으로는 스핀 레티스예요. 그래서 그 네모난 격자를 생각을 하고 얘네들은 이제 모눈 종이처럼 한 다음에 격자의 엣지들에다가 스핀들을 다 놓는 거죠. 그림에 보시면은 빨간 여기 이제 격자들의 엣지들에 다 점이 있죠. 여기가 스핀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빗에 우리가 X를 액트할 수도 있고 Z를 액트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L개의 L by L 레티스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환영님 질문에서 처음 시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왼쪽 엣지와 오른쪽 엣지를 아이덴티파이 하고요. 요거 두 개는 같은 거다. 그 다음에 요거와 위와 아래를 또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이거 두 개는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이를 가지고 이제 직접 공작을 해보시면은 감이 살짝 오실 텐데 왼쪽과 오른쪽을 아이덴티파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돌돌돌 말리죠. 종이접기 할 때 이제 말아서 붙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윗면과 아랫면을 그 상태에서 아이덴티파이 하면 이 종이가 좀 찰흙처럼 늘어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는 토러스에 이제 놓여 있는 거랑 똑같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한면 혹은 토러스라 불리는 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리 코드라는 이름이 된 겁니다. 토릭이 그냥 토러스의 형용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름의 유래는 이렇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럼 어떻게 피지컬 큐빗이 지금 엄청 많은데 대충 개수를 세어보면 총 어떻게 되나요? 2L 제곱개가 있는 거죠. 2L 제곱개의 스핀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N 피지컬 큐빗은 2 곱하기 L 제곱개만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 한 엣지에 있는 게 L개니까 L 하면 L 제곱개 있는 거죠. 2L 제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그럼 스테빌라이저가 몇 개냐 이걸 세야 이제 요거 두 개를 빼서 이거에 표현할 수 있는 로지컬 큐빗이 몇 개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스테빌라이저를 먼저 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두 종류의 스테빌라이저가 있어요. 하나는 플라켓이라는 게 있고 플라켓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버텍스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정의를 파란색으로 쓸까요? 잠시만요. Z 오퍼레이터를 4개 곱한 걸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버텍스 오퍼레이터는 그림이랑 연결지어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세히. X 오퍼레이터를 4개 곱하는 걸 정의해요. 근데 이제 얘네가 아비트러리한 랜덤하게 뽑은 4개의 스핀에 액트하는 Z가 아니라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플라켓이라는 게 이게 그 뭔가 쪽지나 네모난 이런 평행사변형 같은 이런 쿠키나 이런 걸 뜻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 불어에서 왔다 건데. 그래서 이런 네모난 조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모 조각. 네. 그래서 여기 네모 조각 하나를 잡고 이제 이 주변에 이거를 감싸고 있는 4개의 스핀들을 이어서 하나 액트하는 오퍼레이터를 PZ라고 합니다. 그래서 PZ는 여기 보시면은 L 제곱계의 PZ가 일단 유닛 PZ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격자 네모들이 네,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어 이렇게 분포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버텍스 오퍼레이터는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여기 격자 모양에서 버텍스 꼭지점을 하나 잡은 다음에 그거랑 이웃하고 있는 4개의 스핀들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하나 X 오퍼레이터들을 하나 4개를 곱한 거를 버텍스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켓에서는 Z를 액트하고 버텍스에서는 X를 액트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안 변하는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거의 아이겐 스테이트인데 아이겐 밸류가 1인 것들을 코드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스테빌라이저 포멀리즘의 중요한 점은 이 코드 스페이스의 디테일을 몰라도 우리가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당장 로지컬 큐빗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있죠.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켓들이 총 L 제곱개가 있고 그 다음에 버텍스 오퍼레이터들이 총 L 제곱개가 있기 때문에 나이브하게 생각하면은 로지컬 큐빗이 1개인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의 루폴이 있어요. 그게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토러스 얘기를 하면서 좌쪽, 우쪽,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을 아이덴티파이 해서 토러스를 만든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켓들이 다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에요. 다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L제곱계 중에 L제곱 마이너스 1개만 독립이고 버텍스도 마찬가지로 L제곱 마이너스 1개만 독립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이제 계속 액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림을 잘못 복사해 왔네요. 잠깐만요. 네. 요런 오른쪽에 이제 제가 덧붙인 그림을 보시면은 Z를 계속 이렇게 이어서 액트를 한다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연이어서 액트를 하면은 Z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런 식으로 땅 따먹기 게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P 세 개를 액트하면 이 크게 Z를 바운더리를 따라서 액트한 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Z 제곱이 1이기 때문에 한 스핀 액트하는 비슷하게 버텍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버텍스 이웃한 버텍스끼리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 이렇게 겹치는 애들은 스핀들은 X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다 캔슬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라인을 사용을 하고 그 경계에 있는 X들만 곱하는 거랑 같아요. 이 현상 때문에 이게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P들을 다 곱하면, 그러니까 P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미니멀한 플라켓들에 대한 P를 다 곱하면 걔는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스핀에 Z가 2번씩 액트하거든요. 비슷하게 모든 버텍스를 다 곱하면 걔는 무조건 1이에요. 왜냐하면 피리어딕 컨디션 때문에 한 스핀에 무조건 X가 2번씩 액트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씩 L제곱 마이너스 1 자유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한 스테빌라이저의 개수가 총 2의 L제곱 마이너스 1개예요. 그래서 이거 2개를 빼보면은 딱 기분 좋게 2가 남죠. 그래서 초기에 L제곱계, 2L제곱계의 스핀 사이트를 가지고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인풋한 다음에 스테빌라이저를 P와 X 타입으로 이제 P와 V 타입으로 우리가 주면 로지컬 큐빗은 2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로지컬 힐버트 스페이스는 2의 2승이라서 총 4개의 디멘전 4의 퀀텀 스테이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효율 면에서만 보면은 아주 안 좋죠. L과 무관하게
L에 의해서 좀 늘어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무관하게 이제 하나만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체크를 해볼 거는 또 스테빌라이저들의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래서 1번은 뮤추얼리 커뮤터하냐. 그래서 여러 가지 스테빌라이저에 대해서 동시에 우리가 psi가 아이겐 스테이트다를 악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말이 되기 위해서는 P와 V들이 모두 커뮤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히 체크할 수 있죠. 사실은 모든 P와 V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도 없는 게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독립적인 녀석한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커뮤테이션이 트리비얼해요. 그러니까 빵인 거죠. 커뮤트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되는 상황은 Z를 요런 Z를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이런 V를 하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런 P를 하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X, Z, X, Z가 여기 같은 스핀에 두 개의 액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마디로 X, X와 Z, Z가 커뮤트하냐 이걸 체크하면 되겠죠. 네, 해보시면 커뮤트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몇 개가 있는지는 얘기를 했고요. 2에 표지원 마이너스. 네, 그래서 이때 피리어디컬 바운더리 컨디션의 역할을 중요하게 하는 것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이제 그러면은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의 2 제곱 그러니까 4개의 스테이트가 있는데 한마디로 업, 0, 1로 할까요? 0, 0, 0, 1, 1, 0, 1, 1 요거의 4개의 스테이트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알아보면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첫 번째 큐빗에 x1 바를 액트하면 두 번째 거로 가고 또 여기서도 x2 바를 액트하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페이즈 플립 해주는 z1 바, z2 바 이런 애들이 있겠죠. 한 번 더 액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고 하겠죠. 그래서 x1, x2 바와 z1, z2 바를 우리가 아이덴티파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걔는 이제 여기 그림에 A에 나와 있는데요. A와 밑에 그림에 A와 B에.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쭉 이어서 이 토러스를 한 바퀴 감아서 Z를 쭉 액트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플라켓이랑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얘를 쭉 액트를 하면 얘네가 Z1 바가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얘네는 버티칼리 이제 액트를 했으면 호라이젠털리 감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버티칼리 하는 걸 Z1 바라고 했고 얘를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가 또 다른 오퍼레이터거든요. 예. 그러면 얘를 Z2 바라고 우리가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비슷한 식으로 얘는 X2 바, 얘는 X1 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려면 왜 이게 이렇게 되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로지컬 오퍼레이터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스테빌라이저와는 커뮤트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로지컬 오퍼레이터는 에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스테빌라이저 안에 있는 코드 스페이스 안에서 여전히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액트해도 상태가 그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커뮤트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유닛 블라켓이랑 그 다음에 유닛 버텍스들이랑 얘네들이랑 다 커뮤트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커뮤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간단히 볼 수 있는데요. 뭐 플라켓은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맞닿아 있는 녀석들과 커뮤트한지만 체크하면 되죠. 근데 뭐 Z 같은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플라켓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버텍스 오퍼레이터인데 만약에 이 버텍스 오퍼레이터를 생각하면 얘는 스핀 요거 4개의 스핀에 X를 액트하는 건데 보시면은 XX와 ZZ가 만나기 때문에 위에서 체크했던 요런 꼴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또 계산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뮤트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슷하게 X2 바, X1 바 여기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플라켓을 생각해 보시면은 요런 플라켓을 우리가 억지로 더 이어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플라켓을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액트하는 스핀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커뮤트 하거든요. 이제 근접해 있는 그러니까 오버랩이 있는 겹치는 다른 오퍼레이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플라켓을 생각하면 또 두 곳에서 겹치죠. 플라켓 하나랑 이 라인 오퍼레이터 하나는. 그래서 위에서 체크했던 그 꼴의 커뮤테이션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커뮤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슷하게 버텍스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이번에는 한 점만 겹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차피 X 같은 오퍼레이터가 액트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커뮤트합니다. 예,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그래서 스테빌라이저랑 컴퓨터 하니까 얘네도 또 스테빌라이저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위에 다시 원래 리뷰로 돌아가면은 스테빌라이저들은 스테이트를 가만히 놔두는 거지. 여기 이런 식으로 다른 스테이트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얘는 스테빌라이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오퍼레이터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뭔가 스테빌라이저랑은 다르다라는 걸 아규해야 돼요. 그때 토폴로지가 또 등장합니다. 왜냐면은 얘는 뭔가 X들을 만져서, 그러니까 버텍스 오퍼레이터들을 만져서 이걸 만들 수는 없겠죠. 왜냐면 버텍스 오퍼레이터들은 X들이고 얘는 각 스핀들의 어쨌든 Z가 있다니까. 그래서 V들의 조합으로 뭔가 이걸 만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가능한 거는 얘를 플라켓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이제 플라켓, 예를 들어서 플라켓, 요 플라켓, 요 플라켓을 같이 생각하면은 이게 캔슬이 돼가지고 사이 거는 없어지고 바운더리 것만 이렇게 남았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걸 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 생각해보면 큰 플라켓이 이렇게 하나만 남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여기 하나 남고, 화살표 방향은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제가 편의상 돌아가는 방향을 이제 캔슬하는 것처럼 주려고 억지로 준 거예요. 이 플라켓 남고, 이 플라켓 남고. 이 세로로 모든 플라켓들을 다 합친 거죠. 그러면 요거 비슷한 거 하나 찾았어요. 여기도 하나 있었고. 그럼 이제 그 옆에 거 또 액트 하는 거죠. 플라켓. 또 액트래요. 그러면은 이쪽은 또 상쇄가 돼서 없어질 거예요. 좋은 거죠,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플라켓을 또 곱해봐요. 그럼 또 가운데 거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어차피 토러스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이어져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플라켓 또 액트하고 그럼 같네. 거의 다 만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거를 액트하는 순간 여기 원래 남겨야 되는 변을 한 번 더 터치하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든 플라켓을 다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나온다. 그 조건의 상황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ZZZ 이런 식으로 이제 와인딩 감으면서 스피네티스를 감으면서 액트하는 이 오퍼레이션은 모든 스테빌라이저와 커뮤터 하지만 스테빌라이저는 아닙니다. Not stabilizer itself.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또 서로 안티 커뮤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Z1 바랑 X1 바랑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X1 바는 뭐 이런 식으로 액트를 하는 거거든요. 맞나? 잠시만요. 네네네. 여기 요렇게 액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요거랑 한번 만나기 때문에 X랑 Z가 이렇게 감은 거랑 X2 바랑 Z2 바를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한번 겹치죠. 근데 X랑 Z는 안티 커뮤트 하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터와 이 오퍼레이터도 라인 오퍼레이터로서 안티 커뮤트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원래 개별 큐빗에 액트하는 XG로서 요구를 하는 성질인 거죠. X 게이트와 Z 게이트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이트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보기 좋게도 토포로지컬한 의미가 있어요. 위상수학적인. 왜냐면 오퍼레이터를 정의할 때 우리가 토러스의 위상적으로 논트리비얼한 위상수학적으로 중요한 사이클들을 따라서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사이클이라든지 이 사이클이라든지 또 요 사이클이라든지 요 사이클이라든지 이게 토폴로지컬리 똑같은 사이클이긴 한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랑 토폴로지컬리는 똑같죠. 근데 액트하는 방식이 여기 스핀 레티스의 격자를 따라서 액트를 하냐 아니면 스핀 레티스의 엣지를 따라서 액트하냐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B급이랑 레티스 B급이랑 어떻게 교차하시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쪽에 Z라는 의미를 주고 다른 한쪽에 X라는 의미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스테이트들을 서로 바꿔주는 오퍼레이터들을 우리가 컨스트럭트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중요한, 그럼 에러는 여기서 뭐냐? 방금까지는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로지컬 오퍼레이션이 뭐냐, 그리고 스테빌라이저가 뭐냐, 이 기본적인 것들을 봤고요. 이제 좀 더 난이도를 올려서 그럼 에러가 뭐냐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텐데요. 조금 크게 할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상황은 페이즈 플립 에러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코드 스페이스 안에 있는 스테이트 하나 픽업을 합시다. 그 말은 모든 버텍스 블락켓을 액트를 했을 때 얘네들이 똑같이 그냥 그 사이로 그대로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페이즈 플립 에러란 건 여기 보시는 1번 자리 스핀에 페이즈가 이제 딱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에러 스테이트는 Z1을 액트를 해서 얘를 편의상 1번 스핀이라고 할게요. Z1을 액트를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감지를 할 거냐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프사이에는 V를 액트했을 때 프사이에는 V를 액트했을 때 그대로 프사이가 나왔잖아요. 안 변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에러가 있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르게 반응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프트 엔드 버텍스를 생각합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버텍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1번과 가장 가까운 점에 있는 버텍스 점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닿아 있는 4개의 스핀을 데리고 다니는 버텍스 오퍼레이터를 생각해요. 그러면 얘는 여기 XXXX를 액트하는 오퍼레이터가 될 거예요. X가 4개 있는 거. 그리고 계산을 해보시면 대충 X1, 그러니까 에러가 난 곳이랑 같은 데 액트하는 X 하나랑 그 다음에 그 옆에 다른 데 액트하는 X 3개가 있죠. 그리고 Z1이랑 그 사이에. 그러면은 다시 커뮤테이션은 그걸 잘 활용을 해서 Z1을 앞으로 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티 커뮤테이션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이건 다시 V 곱하기 쌓여야 돼요. 그럼 얘는 스테빌라이저 정의상 이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얘는 이게 됩니다. 그 말은 에러가 난 스테이트에 대해서 V 레프트를 액트를 하면은 걔가 오버롤 페이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 신드롬을 이런 식으로 캡처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또 V 라이트 핸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걔는 이거를 초록색으로 바꾸고 이 에러가 난 지점의 오른쪽에 있는 버텍스에 액트를 하는 버텍스 오퍼레이터예요. XX. 그럼 이제 이걸 또 똑같이 에러가 난 큐빗에 액트를 해보면 마이너스 에러가 난 큐빗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네, 한 가지가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잠깐 얘네들을 약간 치우고 나면 네,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1번 큐빗에 에러가 났다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왜 안 되지? 이게 표시가 안 되네요. 잠깐. 왜 이러지? 네. 이거를 지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1번 큐빅에서 에러가 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이 버텍스나 이 버텍스로 감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2, 3, 4번에 에러가 나도
똑같은 버텍스로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자리에 한 번의 스핀 플립 에러가, 페이즈 플립 에러가 발생한 거랑 2, 3, 4 이어 있는 자리에 페이즈 플립 에러가 발생한 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보이거든요. 2, 3, 4에 Z가 이제 3개가 있다고 치고 Z2, Z3, Z4가 그 사이 액트를 해서 어떤 에러 스테이트를 만들었다 치고 거기에 V 레프트 얘는 X1, X2 그 다음에 다른 X들 이런 식으로 데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V 라이트 얘는 X1, X4 다른 X들 뭐 K, XL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X2랑 Z2랑 이제 안티 커뮤트하고 또 여기 있는 X4랑 Z4랑 안티 커뮤트해서 아까랑 똑같은 계산 방법으로 레프트, 라이트를 액트하면 마이너스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토폴로지컬한 네이처인 거죠. 여기 다른 밑에 더 큰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스핀에 에러가 난 상황이랑 여기 위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스핀에 에러가 난 상황이랑 스테빌라이저 관점에서는 혹은 에러 신드롬 관점에서는 똑같은 상황을 줘요. 여기에 액트하는 버텍스, 여기에 액트하는 버텍스로 얘네들을 검출할 수 있는 거죠. 비슷하게 지금 페이즈 플립 에러를 다뤘었는데 비트 플립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비트 플립은 이제 각 스핀의 X를 액트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X랑 안 커뮤트 하는 거는 버텍스 오퍼레이터니까 관련 있는 건 버텍스 오퍼레이터니까 걔네들을 이용해서 잠깐만요. 페이즈 오퍼레이터 잠시만요. 얘는 개별 스핀의 X가 액트. 그럼 얘네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플라켓들을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 둘, 셋 여기에 에러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 플라켓과 이 플라켓으로 우리는 이 에러를 검출할 수 있어요.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에 X가 액트 했는데 플라켓은 Z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안티 커뮤트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스핀에 연이어서 비트 플립 에러가 났다면 똑같이 이 플라켓과 이 플라켓으로 검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에러를 구분할 수 없지만 어느 에러든 간에 어쨌든 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러 자체도 토폴로지컬한 성질을 갖게 돼요. 바운더리가 중요해지는. 내부에 어떤 스핀이 고장났는지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토폴로지컬한 측면이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코멘트를 좀 하자면 이게 제일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컬한 네이처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에러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디펙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위에 다시 에러 나온 상황으로 돌아가시면은 여기 1번 에러랑 2, 3, 4 에러랑 똑같고 페이즈 플립이 그걸 우리가 여기 있는 두 개의 버텍스 오퍼레이터로 디텍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버텍스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이 버텍스에 디펙트가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 왼쪽에 있는 큰 상황의 경우에는 이거의 바운더리가 요거니까 여기에 디펙트 1, 디펙트 2가 생겼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른쪽 상황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이렇게 있어서 비트 플립이 일어났으면 여기와 여기 플라켓에 디펙트가 있다. 그러면 동시에 이 에러도 밑에 있는 요걸 따라간 에러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러들을 디펙트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걸 돌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하필 디펙트라는 이유를 준 이유는 만약에 에러가 더 연이어서 발생하는 상황에는 얘한테 좀 다이나믹스적인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에러도 약간 꽁꽁 기어다니는 벌레인 것처럼 해벌레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림은 원래 이런 에러가 하나 생겼고 그래서 페이즈 플립 길이 4자리 큐빗에서 생겼고 그래서 그거를 여기 바운더리 버텍스 여기 바운더리 버텍스 이 두 개의 디펙트로 우리가 신드롬으로 찾았어요. 그리고 비트 플립이 생겨서 여기 플라켓을 여기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더 안 좋은 상황, 에러가 더 많이 생긴 상황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디펙트가 이렇게 옮겨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연이어서 이 스핀에 에러가 생겼다. 그러면 디펙트가 마치 아이고 길이 4만큼 이제 디펙트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에러가 더 많이 생긴 상황을 끝 디펙트가 옮겨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 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그래서 요 점만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 점이 일로 옮겨갔다. 그럼 반대로 밑에 것도 이 플라켓과 이 플라켓 두 개만 놓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더 많은 만약에 비트 플립 에러가 생겼다 그러면 플라켓이 여기 있고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러한테 약간 물리적인 역할을 우리가 슬슬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함이 있다 디펙트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러의 확장을 이런 식으로 다이나미컬하게 묘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음, 에러를 또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이시는 상황인데, 요런 상황인데, 처음에 이제 에러가 이런 식으로 생겨났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에러가 더 이렇게 가서 세 개의 에러가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에러가 더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까워졌다고 디펙트들이. 요 디펙트와 요 디펙트로 검출할 수 처음에 요 디펙트와 여기까지 에러가 생겼으면 여기까지 생겼다 치면 이것과 이것으로 에러를 검출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더 연이어서 에러가 생겨서 어, 이런 식으로 만난다. 그러면은 이렇게 클로즈드 된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러가 연이어서 발생하는 거는 에러가 아니에요. 여기 클로즈드 루프로 에러가 생기는. 그래서 이 이유는 얘네들이 결국 G 오퍼레이터들을 각 스핀에 피지컬 스핀에 액트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얘는 결국 플라켓 요거와 요 플라켓을 한 번 더 액트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플라켓 오퍼레이터는 스테빌라이저들에 대해서 맨 처음에 정의를 할 때 이 플라켓 오퍼레이터를 연이어서 액트를 하면 걔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 아무 효과를 안 줘야 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Z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가 1, V는 1.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밑으로 돌아가서 얘가 클로즈드 룹이 되어버리면 플라켓의 일종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액트를 안 한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짧아진 디펙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로즈드 룹은 아무것도 아닌 거랑 똑같다. 근데 또 여기서 토폴로지가 하나 더 들어오는 게 만약에 이 플라켓이랑 잠시만요. 네. 여기 이 플라켓이랑 네. 그래서 여기 그 페이즈 플립 에러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액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트 플립 에러들이 이렇게 이어서 액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밑에 상황이랑 비슷하게 지금 파란색 클로즈드 룹이 만들어진 상황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걸 가로지르는 다른 에러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룹을 우리가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non 트리비얼한 토폴로지를 주는 약간 non shrinkable 룹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이 룹을 떼버리고 그냥 파란색 요만큼 있고 빨간색 요만큼 있고 한 두 상황과 두 개가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얼만큼 차이가 나냐 하면은 이 상황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파란색 그냥 그림을 편의상 그릴게요. 이 상황이랑 페이즈 마이너스 1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건 오퍼레이터 하나씩 계산해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별거 아니고 다른 거는 다 다른 스핀에 액트 하는 거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안 하고 딱 하나만 해요. 여기 보시면 이 교점에는 Z도 액트하고 X도 액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X를 하나 액트 안 한 거랑 하나 액트 한 거랑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 마이너스 원의 오버롤 페이즈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non shrinkable 혹은 non contractable 이런 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담긴 물리적인 의미는 그래서 이 디펙트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로 생각을 해요, 각각을. 그래서, 그리고 얘는 N극, S극. 그래가지고, 플러스 전화가, 예를 들어서 이 클로즈드 룹은 그럼 뭐가 되냐면은, 이제, 어, 그러니까 클로즈드 룹을 했을 때 없어지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따로 있었잖아요. 이제 마이너스 한 바퀴 이렇게 뺑 돌아와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돼가지고 아무 전화도 없는 컨피규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N극과 S극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아규먼트를 만들 수 있죠. N극 자석의 N극과 S극이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 그리고 또 여기에 non contractable 룹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모노폴이 있고 뭐 이 내용은 사실 퀀텀 컴퓨팅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흘러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마그네틱 모노폴이라는 게 있고 일렉트론이 그거 주변을 돌아가는 내용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자역학 시간에 이제 중간쯤에 항상 약간 한창 지쳐갈 때쯤에 양자역학 두 번째 학기 수업에서 기하고사 앞뒀을 쯤에 스캐터링 파트가 나오는데 그 가기 전에 베리 페이지라는 걸 배웁니다. 혹은 좀 앞부분에 배울 수 있어요. 교재에 따라서는. 그래서 디락 모노폴이라는 걸 배울 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은 모노폴, 마그네틱 모노폴이 있고 그 주변에 일렉트론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은 걔가 어떤 페이지를 얻어요. 웨이브 펑션이.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페이즈 차이를. 그래서 일렉트론이 한 바퀴 돌아와서 페이지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뭐, 딴지를 걸자면은,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양 끝점을 이루는 디펙트들은 사실, 그러니까, indistinguishable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거든요. equal footing 하기 때문에. 얘네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로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S극, N극으로 해도 구분이 안 돼요, 어차피.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으로 이런 걸 해석하는 방법을 좀 허세 용어로 Z2 게이지 띠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하는 전자기학을 이제 어려운 말로 U1 게이지 띠오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U1은 그냥 이제 페이즈를 돌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컴플렉스 로테이션을 U1이라고 하는데 네, 그냥 평면에서 로테이션을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얘는 이제 2파이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U1 게이지 띠오리에서는 전하가 일렉트론의 전하부터 시작해서 무한히 있을 수 있어요. 자연수만큼. 자연수의 이만큼. 네,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Z2 게이지 띠오리는 G2라는 게 이제 0이랑 1밖에 없는 이진법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 하면 0 나오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전하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0이랑 1. 그래서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제가 앞서서 말을 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 전화가 그냥 있는 거고 전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있고 없고 두 개밖에 없고 또 두 번 있으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물리적인 이론을 우리가 격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 걔네들이 만드는 다양한 다이나믹스가 결국 토리 코드에서 에러가 생기고 에러가 없어지고 에러를 검출하는 거랑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고체 물리하는 사람들이 이 디오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럼 질문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10의 A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네, 디펙트가 지금 파란색이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에 네. 연결된 라인은 이게 그 플라켓 같은 경우는 저게 각각의 점들이 똑같이 에러가 발생한 게 아니고 그냥 순전히 아, 연결하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A에서 B로 가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A라는 A 자체의 상황이 먼저 좀 A 궁금해가지고. 자체는 지금 에러가 두 종류의 에러가 생긴 거예요. 파란색으로 네. 하는 비트들이랑, 페이지 플립들이랑 빨간색으로 하는 비트 플립이요. 네, 저는 그 파란색의 에러 상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저, 네, 저 디펙트들의 사이에 있는 저 파란색들이
그 사이에 있는 네. 모든 그 큐빗들이 모두 에러가 일어난 건지 아니면 딥팩에 네네, 있는 맞아요. 맞아요. 예. 만약에 일부만 에러 났다면 네, 이게 줄이 끊겨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지금 4개의 연이은 스핀에 에러가 난 걸 말하고, 만약에 네. 에러가 띄엄띄엄 났다면 여기 다른 디펙트가 하나 이렇게 따로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에러가 두 군데에서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실제 이게 되게 토폴로지컬한 특성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데 실제적인 어떤 현상을 해결하는 데에도 그대로 쓸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좀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동욱님은? 음, 글쎄요. 네, 토리 코드, 이 G2 게이지 띠오리를 그래서 고체 시스템에서 샘플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되게 이게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 그냥 저희가 기판을 굽는 그런 컨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재료 샘플이 그대로 프로세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고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는데, 그리고 또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마요라나 퍼미온이랑 이게 또 연관이 있어요. 이건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약간 여기에 좀 미쳐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이 있어서 계속 이 성질을 드러내는 격자 시스템을 진짜 원자들을 배열해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구현이 되기는 했는데, 일부. 근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마요라나가 그게 구현이 됐어요? 어, 실험실에서는 구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엘레멘터리, 엘레멘터리 파티클로서가 아니라, 이게 그냥 기본 입자로서가 아니라, 네. MS가 이 토폴로지컬 큐빅 구현하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 중반까지는 팔로업을 했는데 그 뒤에 실제 발표 뭐 구현했다는 발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 네, 저도 그걸 연산에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음, 이펙티브하게 여기 있는 전자나 뭔가 들뜸 상태가 마요라나 퍼미온이라는 걸 악용할 수 있는 거랑, 그거를 걔네를 컨트롤해서 연산을 사용할 수 있는 거랑은 또 한 단계 갭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네. 실은 모르기 그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이 토폴로지컬 특성이 나올 때 왼쪽에 있는 면하고 오른쪽에 있는 면이 같다. 이게 사실은 이게 종이처럼 접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때문에. 실제 큐빗 소자에서도 구현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토폴로지컬 한 큐빗의 어떤 그 가상의 그 표상을 이제 로지컬 큐빗으로 아마 구현을 해야겠죠? 아, 그러니까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은 진짜 실험실에서 어떻게 주냐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를 이게 실제 피지컬 어, 큐비츠 그거 이렇게 있을 되게 때 입장을 걔네들이 되게 되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쪽만 피리어딕한 거는, 그래서 왜 탄소 나노 튜브 하는 사람들이 항상 악유하는 게 그런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탄소를 이용해서 한쪽만 피리어딕한 걸 이제 만들 수 있고, 걔가 꽤나 스테이블하다. 근데 이제 얘는 두 쪽 다 피리어딕한 거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쪽만 피리어딕해도, 근데 플래너 코드와 토리 코드의 합집합 같은 것처럼 생각을 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건덕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음, 이,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그 뭐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어, 네, 네, 어, 성근님 말씀하시죠.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어쨌든 로지컬 큐빗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 하다마드 게이트나 T 게이트 같은 게이트도 가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물론 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잠시만요. 제가 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 토러스의 넌트리비얼한 두 가지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러스를 감는 방법이 여기 도너츠를 따라가는 거랑 도너츠를 이제 자르는 면이랑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그 그림이 있는데 여기 요거랑 요거야. 그래서 각각이 그러니까 총 4개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격자까지 줬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걔네들한테 X1, X2, Z1, Z2의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 얘네들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면 하다마르 게이트도 다 만들 수 있죠. 아, 음, 아닌가요? 어, 에, 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조합하면은 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 그러니까 이게 접힌다고 하니까 약간 그 모든 큐비트들이 약간 대칭처럼 보이는 그렇게 보는 게 또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는 그림 네. 사실은 그 일종의 관찰하는 좌표계를 정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좌우로 움직이거나 상하로 움직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걔네들이 토러스를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이렇게. 음,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 묘사하기 이렇게 돌리던지 이렇게 돌리던지 하면은 사실 좌우로 움직이는 거 상하로 움직이는 게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좌표로서는 이 점들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물론 맞아요, 네, 그냥 볼 때는 이제 각각이 무슨 뭐 몇 콤마 몇에 있는 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네, 네, 거죠. 음, 되게 흥미로운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다만 이거를 어떻게 실제 계산에 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아시겠지만 그 양자 소자는 거의 피델리티와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네, 그런 99.9 점에서는 네, 그 플래너 코드가 좀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쵸. 플래너 코드는 안 읽어봤는데 얘는 아, 일단 피리어드 조건을 전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플라나 코드 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보면 모르겠어요. 회사가 추구하는 거랑 뭐 학계에서 이제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연구하실지 뭐 그런 거는 뭐 당연히 동무님께서 선택하실 일이긴 한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제 기업이 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되게 좋거든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아마 네. 플라나 코드에서 어떤 에러를 어떻게 개선한다라는 연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관심 있는 뭐 회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를 한다면.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그 약간 큐빅 관점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로지컬 큐빅 관점에서 그, 그 저희가 유니버설 퀀텀 게이트를 만들려면 이제 보통 그 클리포드 게이트랑 뭐 넌 클리포드 게이트 하나 보통 T 게이트 막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어 네. 투 큐빅 게이트, 시낫 게이트 같은 것도 구현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유니버설 한 퀀텀 게이트를 구현하려면 네. 그러한 투 큐빅 게이트들도 이러한 이제 서피스 코드를 썼을 때 어, 그런 것들 이제 시낫 게이트 같은 걸 가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프레스킬 네. 교수님 그 페이퍼에 있지 않나요?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음, 그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아, 당장 구체적으로 뭐뭐뭐다 x가 어떻게 배열되고 z가 그 중간에 어떻게 들어가면 이게 시납 게이트다라는 거는 뭐 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옛날에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네. 찾아보고 찾게 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음, 네, 또 혹시 또 성근님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면 그 오늘 그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